누구나 한 번쯤은 다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냉소적인 말투와 차가운 침묵은 소름 끼치도록 부모님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혼은 정말 유전되는 걸까요? 오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불안의 설계도, 그 무의식의 지도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 치료의 거장, 머레이 보웬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보웬은 이혼이라는 사건보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불안의 전수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키워드는 자기 분화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심한 갈등 끝에 이혼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불안 때문에 자녀는 심리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잃고 부모의 감정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분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죠. 분화가 낮은 가족 안에서는 반드시 삼각관계가 나타납니다. 부모 두 사람의 갈등이 감당 안 될 때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자녀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산다. 네 아빠는 왜 저러니? 같은 말들이 자녀를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중재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영상의 핵심인 세대 간 전수 과정이 작동합니다. 낮은 분화 수준을 가진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가족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갈등이 생기면 삼각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간절을 통해 불안을 회피하려 하죠. 이혼이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낮은 분화 삼각관계의 결합이라는 설계도가 대를 이어 복사되기 때문입니다. 보웬은 이 끔찍한 연쇄를 단순한 유전병이나 불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 해결되지 못한 거대한 불안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흐르다가 그 세대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 알코올이나 자살이라는 증상으로 터져나온 것이라 분석했죠. 이 개념이 여전히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유진 오닐의 가족 서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웬은 이 가문을 통해 세대 간 전수가 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증명했습니다. 오닐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닐의 할아버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할머니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 불안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오닐의 아버지는 평생 지독한 구두쇠로 살며 가족을 정서적으로 방치했고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시작된 모르핀 중독에 빠져 평생 환각 속을 헤맸습니다. 결국 유진 오닐 자신도 그 불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닐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유진 오닐 주니어는 알코올 중독 끝에 자살했고 둘째 아들 셰인 오닐 역시 마약 중독과 자살 시도 끝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아이들의 정서적 허기에 주목했던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지도가 그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세상을 보는 일종의 필터입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돌봄을 경험한 아이는 타인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난다는 예측 지도를 갖게 됩니다. 이 지도가 불신으로 채워지면 배우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도 내 마음속 내비게이션은 거짓말이야, 곧 떠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오작동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그 불안 때문에 내가 먼저 관계를 망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여기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불안형, 회피형 애착이 시작됩니다. 사실 애착 유형은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복잡한 갈래가 있지만 오늘은 이혼의 전수와 가장 밀접한 두 가지 유형에만 집중해 볼게요. 애착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먼저 불안형은 유기불안,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연락이 안 되면 지옥을 맛보죠. 이 압박감이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 이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친밀함은 곧 상처라고 학습한 분들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 대신 동굴로 숨어버리고 정서적 벽을 쌓습니다. 겉으론 덤덤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 먼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보엔이 말한 삼각관계에 동원되어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런 불안애착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많은 자녀가 부모와를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주 양육자의 아픔을 달래고 가정을 돌보는 책임감을 짊어지며 정작 자신의 욕구는 억누른 채 착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 형성된 과도한 책임감과 경직된 경계선이 성인이 된 후 결혼 생활에서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거나 외도를 저질러 부모님이 이혼했다면 그 자녀는 배우자를 고를 때 오직 폭력적이지 않은 것 혹은 바람기 없는 것에만 극단적으로 기준을 둡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특정 기준에만 매몰된 경계선은 오히려 다른 중요한 결함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 가리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돼, 바람만 안 피우면 됐지 라며 신중하지 못한 결혼을 선택하거나 결혼 생활 중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본인이 설정한 그 좁은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돌보기보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의 이혼은 단순히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이처럼 왜곡된 선택의 기준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계선을 통해 교묘하게 대물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엔이 말한 전수의 사슬은 오직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그 패턴을 인식하고 직시한 순간 그 사슬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키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힘은 바로 자기 분화입니다. 분화는 가족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는 주체성을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이성적으로 구별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 부모님은 그랬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이성적인 관찰이 바로 분화의 시작입니다. 비록 과거의 지도가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성찰을 통해 내 과거를 일관된 서사로 객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면의 지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획득된 안정애착이라는 새로운 항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복의 힘은 연구 결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결혼 생활의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처절하게 뿌리 내리려 안간힘 쓰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오히려 나를 지켜줄 강력한 예방 백신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지지를 통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서고 부모가 주지 못했던 안정감을 내 아이에게는 반드시 주겠다는 뜨거운 가족 수호 의지를 발휘한 거죠. 보엔은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분화된다면 그 비극의 사슬은 반드시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인식하고 직시하고 안간힘을 쓰며 나를 지지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현재는 과거의 재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와 분명 다릅니다.